한국의 군사력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종합 군사력 11위였던 한국이 6위의 군사력으로 껑충 뛰어오를 만큼 한국군은 엄청나게 성장했으며 현재는 유럽에 있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성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의 군사력은 여기서 한 차원 더 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새로운 신무기들을 본 일본인들은 한국에 앞서 나가는 군사력의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미사일을 비롯한 한국의 신무기들의 강력한 성능은 일본 자위대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무기들을 공개하며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한국군과 이제는 도저히 한국에 이길 수 없다며 좌절에 빠진 일본인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군이 일본을 완벽히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얼마 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방문한 당일 거만한 태도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 했던 왕이에게 우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신무기를 공개하여 왕위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공개한 신무기에 왕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으며 그날 공포에 질린 왕위는 중국에 돌아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무기 공개에 공포에 질린 것은 왕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무기 공개에 잔뜩 긴장하며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군사무기는 정말로 굉장한 무기들 뿐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우리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에서 발사한 SLBM을 본 각종 외신들은 한국의 SLBM은 전 세계의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무기이며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속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잠수함에 탑재된 SLBM은 적의 앞바다에 몰래 숨어들어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카운터 무기입니다. 바다속에 숨어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은 적국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그런 무기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배치될 도산 안창호급의 후기형 잠수함에는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여 무려 10발이나 되는 SLBM을 탑재할 수 있어 단 한 척만으로도 적의 심장부와 주요 시설들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한국이 보유하게 되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쫄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공개한 무기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5일에 공개된 무기는 무려 4종의 신무기를 추가로 공개하여 일본은 섬찟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공개된 새로운 무기 4종 중 첫 번째인 한국형 고체 추진 발사체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로켓의 엔진으로 이것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보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형 우주로켓의 핵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다 이것을 사용한 우주로켓에 인공위성이 아닌 폭탄의 탄두를 달게 되면 바로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ICBM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가 완성이 되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무기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입니다. 기존의 토마호크로 대표되는 순항미사일은 저고도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비행하여 장거리에서 표적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맞추는 무기였지만 속도가 느려 적에게 포착되면 요격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속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적의 방공망에 더욱더 요격당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걸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손쓸 방법이 없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저승사자를 상대해야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리우는 무기로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여 장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여 이제는 전투기가 적진의 방공망을 뚫고 표적까지 갈 필요도 없이 400km 밖의 하늘에서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표적의 입장에서는 전투기는 구경도 못하고 날아오는 미사일만 보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무기입니다. 네 번째로 공개된 고위력의 탄도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엄청난 위력의 폭발력을 자랑하는 미사일로 콘크리트 건물과 지하 어디든 타격이 가능하여 일단 표적이 되면 적이 어디에 숨었건 간에 압도적인 화력으로 건물체로 날려버리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이날 한국이 공개한 무기들은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되었고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일본인들은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익 정권이든 우익 정권이든 자주국방 노선은 옳고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된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4년을 잘 이용한 결과일 것이다. 대미 의존을 줄이는 것과 동맹관계 유지는 충분히 양립한다. 한국의 고집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으로 들어온다고? 김정은의 속마음 좋겠다. 한국은 신형 무기를 개발할 돈이 있어서 일본에는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라는 최강의 한마디가 있어. 정말 좋겠다. 우리도 갖고 싶다. 일본도 현실을 직시하자. 현실 도피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끝나지 않는다. 세계사에서 상대를 무시하다 망한 나라는 수두룩하다. 한국은 러시아와 사이가 좋아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예전 소련이 붕괴하던 시절 손에 넣었다는 소문이 있다. 핵잠수함도 미국의 허가가 있으면 바로 완성이 된다. 최첨단 반도체와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에 핵미사일과 핵잠수함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SLBM보다 한국에서 만든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사시 해상자위대의 작전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무기다. 한국 초음속 미사일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 거기다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최근 한국의 해군, 공군의 투자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구축함 27척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인 KDDX 구축함 한 척, 1.3조 원 가격, 항공모함도 말만 경항공모함이지 실제로 만재 배수량 5만 톤이 넘습니다. 원자력 잠수함도 사실상 확정이며 현재 발표만을 남겨두고 10일 월경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6척 이상 만들 것 같습니다. 시호크 헬기 32대 도입,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16대 도입 예정, F-35도 현재 80대 확정, 결국 120에서 140대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변국들은 강력하게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일본은 뒤처져 있어요. 일본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을 빼고 한일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확실히 질 수밖에 없다. 본심은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향한 것이겠지? 일본도 군비를 증강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적국 취급하는 점에서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SLBM과 핵무기는 일본도 필요해. 야당이 생각 없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개헌하고 군비 확장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상전력을 증강해 독도를 방어하고 대마도를 침략하기 위해서다. 일본에 대한 생각이 중국과 같은 것 같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진심으로 뭔가를 개발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기술력에서도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일본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한국의 2026년 국방 예산은 70조 원입니다. 굉장합니다. 세계 3에서 4위 정도. 항공모함도 총 3척 보유할 예정입니다. 처음은 만재 기준 5만 톤 이상의 항모를, 두 번째는 배수량 7만 톤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SLBM이 필요한 거야? 북한은 가까이 있으니까 육지에서 공격해버리면 끝장낼 수 있잖아. 응? SLBM의 공격의 진짜 목적은 뭐죠? 설마 일본? 일본도 방위력을 올려줘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지금의 일본으로는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일본이 정신 차리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없다. 지금처럼 안일한 자세로 있다면 일본은 정말로 한국에 먹혀버릴지도 모른다.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정말로 한국의 군사력의 성장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최신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자위대원들의 실력 부족과 더불어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공격미사일 전력으로 실제로 미국의 개입 없이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일본은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일본도 한국이 가진 수준의 미사일들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지만 전범국인 일본이 쉽게 공격용 미사일 개발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 다시 한번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길 원하고 있고 어느 순간 자위대를 보통 군대화 시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강력한 국가이며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군대와 싸운다고 해도 가벼운 몸풀기 정도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변국의 운이 굉장히 나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국가는 없으며 세계적인 불량 국가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공의 불량 국가인 북한을 시작으로 코로나를 퍼뜨리고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과거처럼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 침략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싶다고 대놓고 말하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방심할 수가 없으며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력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며 이대로만 간다면 앞으로는 일본 정도는 가벼운 몸풀기 정도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